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급등을 하게 된 또 배경은 그 앞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대책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주제는 바로 겨울냉철 2월 편입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좀 마무리 네. 좀 지으려고 하는데 매일경제에서 2월 4일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송파구 2.6%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지도로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3천 가구 등 전국에 83만 6천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사 대책을 발표했다. 이사 대책의 신호탄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오르는 6월 1일 이전에 종전 매매가보다 가격이 낮아진 급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사 대책이 나오고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에 따르면 이사 대책 발표 7일 만인 지난 11일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4만 440건에서 4만 532건으로 소폭 늘어났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 단지인 헬로시티는 최근 매물이 쌓이며 호가가 하락한 급매물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0일 21억 9천만 원까지 매매값이 올라 계약된 전용 84제곱미터는 현재 호가 19억 선에도 물건이 나와 있다. 어떻게 이번에는 좀 서울 집값 잡힐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좀 또 네.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언론만 뭐 이렇구나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21억에서 뭐 19억에도 있고 그런 건 이제 또 어떻게 잔파동이에요, 잔파동. 잔파동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고 그 전화오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6월 전에 그 양도 중과 그 이유는 뭐 중과 이런 거 다 이미 나온 거거든요. 이사 대책에서 나온 거는 공급 대책에 한 거고 또 재건축에 대한 뭐 현금 청산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추가된 거지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 나오면 거기서 이제 뭔가 약간 기사를 써야 되잖아요. 기자들은. 그러면 거기 이제 특정 부동산이랑 본다든지 한 다음에 금매 뭐 나온 것도 이거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매물이 막 늘어나. 전년 동기도 또 봐야 되고 이렇게 기사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한 얼마 전부터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투자로서 자산으로서의 그 아파트에 대한 그거는 메리트는 많이 줄었어요. 이미 버블에 거의 고점에 올라와 있다. 버블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죠.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집이 필요하고 실거주인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면 돼요. 여력이 됐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사면 돼요.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안 본다든지 아니면 개발 차익 있는 데를 보면 되고요. 그 흐름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막 무슨 대책 나올 때마다 기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을 한번 사가지고 10년, 20년 정도 쭉 이게 내가 레버리지를 좀 더 써가지고 그거에 대한 차익을 크게 이렇게 수익을 내서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뭐 부동산 투자자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좀 자금적 여유가 생겼을 때 2014년도에 부동산을 뭐 사서 보유하고 있는데 그냥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길게 보니 이것도 하나 내 자신이다 생각하고 지금 나온 기사에서는 제가 투자자적으로 어떻게 크게 반응을 할 그런 대세적인 건 못 느꼈고요. 투자자적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는 부분은 못 느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금리하고 그 과율, 그러니까 세율, 과표와 세율 같은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근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기사에 박원과 KB국민의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실수요자들이 싸게 집을 장만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적기는 3월 말에서 4월 초순에 예상한다. 요 의견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작년 3월보다는 비싸게 살아서 최적의 시기는 지나고 그 재작년보다 전년도보다 또 비싸게 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부동산에 대해서 좀 멘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거지 사실은 빨리 움직일수록 실수요자들은 안정성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뒤늦게 가는 것보다. 근데 그걸로 이제 그게 막 급등을
막 하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서울이 강남이 평당 1억 선 오고 그 기사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네. 지금도 그 가격 선이에요. 제가 볼 때 큰 변화는 제가 못 느끼고 있거든요. 네. 맹철 말씀 들어보니까 투자로서의 메리트는 굉장히 떨어진 상태인 거고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세대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다. 그럼요. 자산 분배에서도 부동산이 한 축을 차지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내 집 마련도 하고 자산 배분에서도 네. 부동산의 한 축을 들고 가는 거니까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미 부동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주식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맹철님이 지난 12월에 김 작가한테 조언을 해줬잖아요. 네. 김 작가는 지금 집을 사지 말고 네. 월세로 한 번 더 거치고 네. 거기서 계속 웅크리고 앉아서 돈을 모아서 네. 집을 나중에 사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알짜 좋은 데를. 좋은데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데가 좀 저렴하고 그런 거면 나는 그때 추천해 줄 게 있죠. 근데 그거 안 사 어차피 본인의 눈은 이미 대한민국 탑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이 뭐 또 탑이야. 나중에 그게 개발되고 했을 때 대한민국 탑을 원하냐? 어중간한 거 강남 아닌 거 어디 변두리에 얘기 좀 살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럼 그거 갖다가 또 들고 있다가 실거주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때 냉철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어설픈 거 샀다가 오히려 그 매매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네. 지금 같은 아니 또 생각이신가요? 다른 투자를 안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그 부동산의 사이즈가 그거면 하고 아니면 지금의 자산이 내가 얘기하는 그런 본인이 원하는 쪽 매칭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라니까요, 지금. 근데 지금 돈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치, 안 돼. 지금은 돈이 안 되잖아. 돈이 안 돼. 근데 타겟을 내가 목표는 고객가 놓으면 그쵸. 사람마다 내가 이제 국가대표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충분히 내가 볼 때 시간만 좀 더 들어가면 그걸 살 수 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앞단에서 이상한 걸 사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맞아. 만약 김 작가님이 적당하게 한 중위권 이하, 서울의 중위권 이하의 주택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거기서 쭉 살 거다. 그럼 그때 그냥 여기 그쵸? 괜찮은 것 같다 했겠지. 그때 뭐 대출 이용하면 풀 대출 이용하면 가능은 충분히 했었죠. 가능하니까 가능했었죠. 그거 지금도 가능해요. 네네. 그때에서 뭐 얼마나 가격 차이 난다고. 여기 들어온다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거 일로 이사 왔는데 그래서 나는 잘 아니까 네. 어떤 사정인지 아니까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거에 만족하면은 그거 사라고 하죠. 그렇죠. 저 요즘에 이사를 이번에 하니까 네. 이사를 하면 경제가 살아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죠? 네. 이게 이사비 나가죠. 네. 페인트 칠하기 새로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도배 새로 했어. 그다음에 복비 나가죠. 그다음에 뭐 또 짜장면 시켜 먹죠. 이삿짐. 그다음에 또 인테리어 또 새로 살 거 아니야. 네. 야,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 그렇게 돌아봐요. 지금 이사만 사람들 많이 다니고 좀 풀어줘봐요. 그러면 내수 금방 살아나지. 지금 묶여서 못.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즘은 또 드려야 되겠더라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네. 이나 다운시켰죠. 네. 과연 필요하다고 보는 거야. 기사가 뭐냐면 매일경제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하반기 떨어질까 어깨 이해가 간 건.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막강한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을 뚫고 개편안을 간철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된다. 고가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반영이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중개소수료 요율 체계에서 고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저가 구간을 줄여 총 7단계로 만든 1안가 1안의 구간별 효율을 활용하되 매매는 12억 원, 임대는 9억 원이 넘으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유료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1안대로라면 14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고 1260만에서 770만 수수료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내려간다고 해도 사실 이게 한쪽의 수수료인 거잖아. 네. 두 쪽 다 한 대 맞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부동산 당연히 그 피를 내잖아요. 네. 야, 이 양쪽 합치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커지니까 좀 진짜 고가 주택 한번 하면 엄청 하더라고요. 연봉 떨어져 버려요. 진짜. 연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기본의 가이드라인만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율. 그러면 경쟁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복비가 좀 저렴합니다 해서 그러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그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뭐 그래서 집 보여주는 수고비도 이제 뭐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하는데 좀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집주인 좀 시장의 경쟁으로 되게끔 나라에서 딱 그거를 만약에 딱 픽스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부동산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렇게 잘 되면 다 부동산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힘들어요. 그만큼 경쟁도 그렇죠. 치열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게 그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쟁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 사실 부동산은 예. 근처 몇 개 그 근처에서만 하잖아. 그렇죠. 예. 마포구 걸 서초구에서 하진 않잖아요. 네네. 그쪽 그 동네 근처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느 부동산 앞에도 저희는 부동산 복비가 쌉니다. 이런 거 붙였는데 지금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면은 주유소 같이 앞에 붙여놓겠죠. 그리고 부동산 있잖아요. 요 밑에 부동산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반경 한 2km, 2km 안으로. 2km 안으로? 1km 안으로 몇 개일 것 같아요. 1km. 엄청 많죠. 1km 한 100개 넘을걸요? 엄청 많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 부동산이 중개사무소가 망하는 거 본 적 있냐고. 근데 망하는 데 있어요. 있어요? 네, 많이 망하는 데 많고 또 처음에 들어가려고도 그게 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지 일이 힘들어요. 부동산 이게 여성분들 그쵸. 많이 하는데 맞아. 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가장 까칠해지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민할 얘기할 때가 때? 이권이 걸렸을 때. 동물 같은 경우는 내가 밥그릇 이렇게 뭐 먹으려고 하는데 맞아. 강아지 맞아. 먹을 때 건드려 봐요. 엄청. 난리 나죠? 우리 집 오리도 네.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주인이 저한테 그렇죠. 그 본성이거든요. 사람도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 굉장히 예민해지. 갑자기 이것도 보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 마저 나오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네 한데 일이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예민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까칠해져 있고 나의 이익이 한쪽에 손해고 한쪽에 손해가 나의 이익이 되는 그거를 중개인이 잘 중개를 해야 돼요. 굉장히 거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다 하면 되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이드만 딱 잡아주고, 그리고 안전장치들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증 제도잖아요. 그래서 자격되는 사람들이 하되, 근데 나라에서 금액을 탁 확 찍는 거는 저는 그런 걸 좋아하진 않아요.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이 힘든 거는 좀 공감이 가는데 사실 집값이 그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퍼센티지가 조금 낮아지거나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하는 업무의 강도는 달라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치.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치,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올랐죠. 집값이 이만큼 올랐으면.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급등을 하게 된 또 배경은 그 앞단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대책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꾸 부작용들이 나오니까 그 부작용 때문에 새로운 부작용이 나오면 그 새로운 부작용을 또 이렇게 또 힘으로 막고 여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그러면 그 힘으로 여기 막은 부작용 때문에 또 새로운 부작용이 나오는 거를 계속 무한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집 가격이 공급도 민간에서 적절하게 공급을 하고 거래도 잘 나오고 그러면 그 시장 값어치로 돌아가면 지금같이 이렇게 특정 지역은 이상급등을 하고 특정 지역은 좀 저평가받고 이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손을 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총체적 난국이에요. 저는 그래서 안 사고 안 팝니다. 2021년 이제 교골 렉처 첫 번째는 이제 네. 2월 설 연휴 당일에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뵙는 거는 4월이잖아요. 네. 4월 뵙기 전에 2월, 3월, 그냥 4월 아마 초중순까지 주식장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좀 좋겠는지 마지막 한번. 저는 조금 더 방어적으로. 좀 더 방어적으로. 좀 더 방어적 공격 일변들. 그냥 현금 비중이라는 거 자체는 네. 그게 현금을 뒀다가 폭락 오면 사겠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살 게 없을 때 있잖아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잠깐 얘들은 잠깐 너희들 어디 배치돼야 될지 이제 우리 부대원들인데 너희들은 어디 지금 소속돼야 될지 모르니까 잠깐 쉬어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거를 야 너희들 나와 있어 저쪽에서 전쟁 나면 그때 내가 투입해 줄 테니까 그걸 기다리는 그런 전략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전쟁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은 저는 쓰질 않습니다. 사실 그런 전략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부대원들을 좀 더 안전하고 수익 좀 더 지키는 쪽으로. 지키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1분기, 이제 3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하고 이제 1분기 실적 나오는 것도 보면서 방향성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는데 계속 뭐 공격 일변도로 갔다가 막 주식에다가 섹터 핫한데 지금 막 날아가고 있는데 투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설 끝나고는.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조금 늘려갈 수 늘려갈 것 같아. 예. 미국도 근데 많이 올라와서 다 거의 뭐 신고가더라고. 그렇죠. 근데 뭐 배당 받으면서 버티는 거죠.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냉철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